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들어오긴 하는데 손에 붙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답답해집니다. 예전보다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더 아끼고 더 계산하고 쓸 때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괜한데 돈 쓰지 않으려고 마음도 다잡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력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림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길 것도 이제는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런데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다가 혹은 카드값을 보다가 혹은 생활비를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 도대체 어디서 계속 세고 있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테크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투자법이나 비법을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자체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머물고 왜 나가는가, 그 흐름을 읽어야 비로소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의 현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청소는 하셨습니다. 절약도 하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덜 쓰려고 애쓰셨고, 가족 생각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사셨고, 필요 없는 지출 안 하려고 마음을 많이 다잡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단 하나,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재물운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 있는 그것, 그대로 두면 돈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으로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관 주변을 정리하고 막혀있던 흐름을 조금만 바꾼 뒤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예전처럼 돈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덜하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잘한 새는 돈이 줄어든 것 같다. 큰 돈은 아니어도 작은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 같다. 사람 관계도 조금 편해지고 생각지 못한 기회도 슬쩍 들어오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관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는 돈의 흐름도, 복의 흐름도, 행운의 흐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4월입니다. 4월이라는 시기는 그냥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무거운 기운에서 움직이는 기운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햇빛의 각도도 달라집니다. 집안에 머무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이런 때는 사람의 몸도 마음도 집의 흐름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4월은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놓친 뒤에야 왜 이렇게 자꾸 힘든지, 왜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는지 뒤늦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꾸면 들어옵니다. 하지만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기회는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현관 앞에 분위기로 오고, 아침 첫 생각으로 오고, 말 한마디로 오고, 집안 공기에 결로 옵니다. 그래서 무심코 넘기면 와도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정리해야지. 시간 나면 바꿔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야지. 다음 달 되면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기회는 왔다가 스쳐갑니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입니다. 분명히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같은 흐름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볼 것인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앞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 신지도 않는 신발이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우산, 택배 상자, 쓰다 남은 봉투, 깨진 장식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쪽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묘하게 답답하고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드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 재물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미 돈의 흐름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흐름은 생각보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공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물건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새로 이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입니다. 늘 지나치던 것,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바꾸는 순간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쓸 일이 줄어든다든지, 미뤄졌던 일이 부드럽게 풀린다든지, 마음이 덜 조급해진다든지, 사람과의 대화가 편해진다든지, 이런 작고 미묘한 변화가 먼저 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대개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모였는지, 왜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새어나갔는지, 왜 늘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되었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순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올 겁니다. 아, 내가 모르고 막고 있었구나. 아, 내가 애쓴다고 애썼는데 정작 흐름은 반대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바꾸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겠구나.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 바로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않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이 남지 않는지, 왜 분명히 벌고 있는데도 허무하게 빠져나가는지, 그 현실과 구조를 더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뒤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운 날보다 버틴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살기보다 가족 챙기며 살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꼭 필요한 것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은 늘 뒤로 밀리고 돈에 대한 걱정은 늘 앞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아끼고 참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지나쳤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계산부터 했고, 누군가에게는 쉬운 소비가 나에게는 며칠 고민해야 하는 일이 된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보다 덜 쓰고, 남들보다 더 버티고, 남들보다 더 신중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은 남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예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작든 크든 돈은 분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지 않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허전합니다. 생활비를 정리해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분명 이만큼 썼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결과는 또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결국 남는 게 없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 습관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쓰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밑에 깔린 것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잠시 머물고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다시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선가 막혀 있거나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결과는 늘 비슷해집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빠지고 조금 쌓이는가 싶다가 또 나갑니다. 아끼면 고장나고 모이면 갑자기 쓸 일이 생기고 마음 먹고 줄이면 또 다른 곳에서 지출이 생깁니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돈이 문제인데 나중에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늘 여기서 막힐까? 왜 내 삶은 한숨부터 나올까? 이렇게 마음까지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팔자인가 보다. 돈은 나와 인연이 없나 보다. 나는 보여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이건 운명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구조, 집안의 공간 구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 구조, 이 세 가지가 쌓여서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힘들겠다. 오늘도 돈 나갈 일 있겠네. 오늘도 아껴야 하네. 오늘도 버텨야 하네. 이런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루의 결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침 첫 생각이 그날의 말투와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만나도 조심스러워지고, 지출을 해도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회가 와도 먼저 겁부터 납니다. 그렇게 하루 전체가 수축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또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차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말썽이고, 집안에서 뭔가 수리가 필요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자녀나 가족 문제로 갑자기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이상하게 비슷한 시기에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한 우연만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안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침실은 어떤 공기가 돌고 있습니까? 거실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어지럽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까? 물건이 많은 집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계속 쌓인 집이 있습니다. 쓰지 않지만 놓지 못하는 물건, 깨졌지만 그냥 둔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이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람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의 선택도 흐려집니다. 이런 환경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막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듯, 맑은 공기가 통하듯, 재물운도 열려있는 곳으로, 정돈된 곳으로, 밝은 곳으로 들어오고 머무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눌려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막힙니다. 그럼 돈도 들어와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돈 없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맨날 나가기만 한다. 죽어라 벌어도 소용없다. 안 된다. 될 일이 없다. 이 말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재물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말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노력을 안 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무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흐름을 돌아보고 구조를 손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더 볼 것인가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는지, 머무를 자리는 있는지,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는지, 이걸 봐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안에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하게 옵니다. 쓸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괜히 하던 소비를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연락이 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변화는 늘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이 작다고 해서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 바뀌면 큰 방향이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은 계속 반복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는 구조,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는 구조, 애쓰는데 늘 제자리인 구조, 그 구조를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습관 하나, 공간 하나, 말 한마디, 정리 하나, 그 변화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놓치고 있었던 재물운을 막고 있는 풍수의 핵심, 그 아주 구체적인 원인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흐름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집안에서 당장 볼 수 있는 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한 장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현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의 시작은 대부분 현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부엌이 더 중요하지 않나, 혹은 침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십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집 안으로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오듯이 복도 들어오고 행운도 들어오고 재물의 흐름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입구가 막혀있는 집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의 밝기입니다. 현관이 어둡지 않습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칙칙하고 낮에도 음침한 느낌이 들고 들어오자마자 얼굴 표정이 저절로 굳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현관은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의 기운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빛이 드는 곳, 정돈된 곳, 환한 느낌이 있는 곳에 머무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둡고 답답한 곳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관이 어두우면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약해집니다. 들어오는 복도 힘을 잃고 들어오는 돈의 기운도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는 것
안 씻는 것이 뒤섞여 쌓여 있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흙과 먼지가 그대로 묻은 채 서로 겹쳐 있고 비뚤어져 있고 어떤 것은 뒤집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집을 보면 현관이 신발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많은데 정리는 안 돼 있고 가족들 것이 서로 엉켜 있고 오래전부터 안 신는 신발도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기 좋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신발은 바깥 기운을 안으로 들여오는 물건입니다. 그 신발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으면 기운도 뒤섞입니다. 맑게 들어와야 할 흐름이 혼탁해지고 정리되어야 할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의 흐름도 맑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흩어지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현관 신발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재물의 통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힘보다 빠져나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된 물건입니다. 현관 한쪽에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우산, 손잡이가 부러진 가방, 낡은 신발 상자, 언젠가 버려야지 하고 둔 물건, 깨진 장식, 오래된 택배 상자, 이런 것들이 자꾸 현관에 쌓이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특히 깨진 물건은 흐름을 끊습니다.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건 기운이 한번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물건이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 재물운의 흐름도 부드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깁니다. 멈칫합니다. 들어오려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힘보다 빠져나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현관을 볼 때 뭔가 답답하다, 들어오자마자 막힌 느낌이 든다, 집인데도 첫걸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냥 느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흐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현관 구조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이 막혀 있습니까? 큰 가구가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벽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탁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구조는 흐름을 끊는 구조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다가 바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힘이 약해지고 돈의 기운도 집안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채 현관 앞에서 소멸되기 쉽습니다. 사람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답답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조금이라도 트이고 공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집은 다릅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집 안공기가 덜 막히고 사람 마음도 덜 조여집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작은 구조 차이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으로 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덜 답답합니다. 괜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나설 때 기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조금 어두워도, 조금 지저분해도, 조금 막혀 있어도 그냥
사는데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로 그 조금에서 무너집니다. 한 번에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막힘이 쌓이고 작은 답답함이 반복되고 작은 무질서가 계속되면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하나씩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현관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십시오. 내 현관은 어떤 상태인가? 빛은 충분한가? 신발은 정리되어 있는가? 쓸데없이 쌓인 물건은 없는가? 막혀있는 구조는 아닌가?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편안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꾸면 흐름이 움직입니다. 미루면 그대로 머뭅니다. 멈춘 흐름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손을 대야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정말 오늘 바로 해야겠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너무 흔해서, 너무 일상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들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뀌면 결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먼저 현관 바닥입니다. 현관 앞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낡고 칙칙한 매트가 오래도록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이 바래고 먼지가 스며든 매트가 그대로 있는 집도 많습니다. 본인은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그 자리의 기운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밝은 색 매트를 두는 것입니다. 왜 밝은 색이냐? 빛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기운의 자리입니다. 그 첫 자리를 무겁고 탁하게 두면 들어오는 흐름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밝고 환한 색은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사람도 환한 곳에 가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밝은 매트 하나만 두어도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받는 첫 자리입니다. 발이 닿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운이 닿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리입니다. 신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정리되어 있습니까? 신는 것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계절이 지난 신발, 오래 안 신는 신발, 가족들 신발이 뒤섞여 그냥 쌓여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지금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넣거나 치우십시오. 뒤집힌 신발은 바로잡고 흙먼지가 묻은 것은 가볍게 털어내고 너무 낡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흐름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정리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발 몇 켤레를 정리하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 삶의 첫 자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 하나로도 재물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칩니다. 현관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바깥 먼지 냄새, 습한 냄새, 신발 냄새, 오래된 공기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현관에서 탁한 냄새가 나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사람도 무거운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면 어깨가 먼저 무거워집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힙니다. 부드럽게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항상 맑은 향이 있어야 합니다. 꼭 비싼 방향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도 좋고 은은한 향을 두어도 좋고 자연스러운 깨끗함이 유지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향이 너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맑고 산뜻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을 두는 것입니다. 현관에 작은 식물 하나 혹은 깨끗하고 의미 있는 물건 하나를 두는 겁니다. 무겁고 답답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 것,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 들어오는 기운을 반겨주는 상징이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식물은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좋고 거칠고 무거운 것보다 단정하고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작은 식물 하나만 두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기분이 다르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고 집 전체 공기의 첫인상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공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풍수는 공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연결될 때 비로소 흐름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현관이 좋아도 내 말과 마음이 계속 나가는 방향이면 흐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행동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기 전, 문손잡이를 잡기 전 딱 몇 초만이라도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오늘은 막힌 것이 조금 풀릴 수 있다. 오늘은 들어오는 기운을 잘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하루의 방향을 여는 행동입니다. 아침 첫 생각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날의 표정을 만들고 말의 결을 만들고 선택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 말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처음 하는 말 혹은 집을 나서며 내뱉는 한마디가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또 힘들겠네. 또 바쁘겠네. 또 돈 나갈 일 있겠네. 이런 말 대신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오늘은 괜찮을 수도 있다. 오늘은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루 전체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부르기 위해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버티다가 밤에 무너집니다. 걱정이 몰려오고 계산이 몰려오고 내일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잠들기 전 머릿속이 온통 부족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다음날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를 떠올릴 때 오늘 나간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어온 것, 지켜낸 것, 버틴 것, 무사히 넘긴 것, 이것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돈을 못 벌었더라도 잘 버틴 하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이 없었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이 말은 흐름을 닫지 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걱정만 안고 잠들면 그 걱정이 다음날의 첫 기운이 됩니다. 아침부터 무겁고 말도 거칠어지고 지출에도 조급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하나, 신발 하나, 말 한마디, 이 세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더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으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법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과도 겹쳐 보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 마음이 이해되는데,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릴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큰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꾸려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손님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장사는 돌아갔습니다. 매출도 아주 형편없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매달 비슷했습니다. 조금 벌리면 어디선가 나갔습니다. 조금 모일 듯 하면 갑자기 다른 지출이 생겼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가게에서 손볼 곳이 생기기도 하고, 집 안에서 돈 들어갈 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상하게 숨 좀 돌릴만 하면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이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비슷한 말을 하며 삽니다. 이분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끼고 참고 버티고 쓸 때는 늘 계산했고 가족 생각하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현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현관 정리한다고 돈이 들어오겠어. 그런 걸로 뭐가 바뀌겠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설 때 편하지 않았고 현관이 늘 어수선했으며 들어오자마자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현관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익숙해서 못 보던 것들이 그날은 보였다고 합니다. 신발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와 함께 남아 있었고 현관 조명은 어두워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눅눅했습니다. 안 쓰는 우산이 몇 개나 서 있었고 언젠가 치워야 할 종이 상자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숨이 한번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문제였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변화는 바로 이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강하게 설득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웠습니다.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넣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손이 안 가는 신발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현관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갈고 조명을 켰습니다. 한쪽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식물 하나를 현관에 두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괜히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 집에 들어올 때 느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분은 한 가지를 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온다. 오늘도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민망하고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하루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해보자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았다. 오늘도 무사히 버텼다. 이만하면 됐다. 이 작은 말 습관이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쫓기는 느낌이 덜했고 밤에 무너지는 느낌도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로또처럼 일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자잘하게 나가던 돈이 덜 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썼을 돈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괜히 사던 것들을 덜 사게 되었고 뭔가 계속 틈으로 빠져나가던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흐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의 손님이 와도 구매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거래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덜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늘 조급했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부터 답답했는데 이상하게 그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여유가 생기니 손님을 대하는 표정도 달라졌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흐름이 안정되면 돈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괜히 더 쓰고 괜히 더 겁내고 괜히 더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흐름을 받아낼 힘이 생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남기 시작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름이 바뀌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는 곳이 막히고 무거운 것이 거치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며칠 후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또 뭔가 나갔을 텐데 이번엔 조용하네. 괜히 불안하던 마음이 덜하네. 이런 작은 느낌이 반복되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번 것도 아닙니다. 무슨 거대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루 시작은 무겁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바꿀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하나, 말 한마디, 이것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을 더 깊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즉 습관과 말, 그리고 마음이 돈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맞고 있었구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현관, 물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하게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과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놓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평생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간은 조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습관은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다. 요즘 너무 힘들다.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맨날 나가기만 한다. 벌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무심코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돈의 방향을 정하는 말입니다. 내 삶을 어디로 밀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입 밖으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말 하나가 돈의 흐름까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돈 나갈 일 많겠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미 그날의 방향을 나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 풀릴 수도 있다. 오늘은 좋은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오늘은 괜찮게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은 들어오는 흐름을 여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건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결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소비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쓸 때 어떤 상태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십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까? 괜히 허전할 때입니까? 서운하고 답답할 때 무엇인가를 사면서 잠깐 기분을 달래지는 않습니까? 이걸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메우기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돈은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출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계속 밖으로만 흘러갑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적 지출입니다. 작은 돈이라 괜찮겠지 하며 생각 없이 쓰는 돈입니다.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필요하지 않은 생활용품 하나, 할인하니까 산 물건 하나,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 정도는 쓰잖아.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돈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돈은 크게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작게 계속 나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면서 전체 흐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날의 방향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걱정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돈 나갈 게 또 있네. 앞으로 괜찮을까? 병원비는 어쩌지? 자식들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잠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흐름을 막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하루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닫힌 마음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나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 딱 10초만 시간을 내십시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감기 전 잠깐만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그래도 괜찮았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흐름을 닫지 않고 이어주는 행동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다음날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에 조금 덜 무겁게 눈을 뜨게 하고 첫 생각을 조금 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선택이 여유로워집니다. 선택이 여유로워지면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없는 것만 생각하면 흐름이 막힙니다. 왜 없지? 왜 부족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 생각은 마음을 점점 더 다치게 만듭니다. 다친 마음에는 복도, 기회도, 사람의 호의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원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의 흐름은 공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습관, 생각, 이 세 가지가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돈 없다는 말을 멈춰 보십시오.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 한마디 해 보십시오. 오늘도 버텼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는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재물운의 본질, 즉 마음과 복, 그리고 돈의 관계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집 구조를 봅니다. 물건 배치를 봅니다. 방향을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복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생각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이 재물운으로 드러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여유가 있어야 생각도 바뀌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야 돈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구조입니다.
마음이 늘 부족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은 자꾸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상태에서는 넉넉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고 돈 앞에서도 조급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항상 불안하십니까? 항상 쫓기고 있습니까?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재물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흐름도 닫힙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들어오는 복도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상태라면 그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통로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인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기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되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집착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 왜 나는 이것도 없지?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막힙니다. 반대로 지금도 괜찮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 오늘 무너지지 않은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흐름이 열립니다. 이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흐름이 갈립니다. 부족함만 보는 마음은 더 닫히고 지금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은 조금씩 열립니다. 열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그건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흐름이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했고, 늘 부족했고, 늘 급했고, 늘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결국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풍수가 바뀝니다. 풍수가 바뀌면 재물운이 바뀝니다. 이 흐름입니다. 이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만 정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마음만 다잡는다고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부터도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복의 흐름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딱 하나만 실천하면 되는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바로 해야겠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지점에 와 계십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흐름을 막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네.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시간 날 때 해야지. 주말에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결심은 들었을 때 해야 힘이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기운도 같이 약해집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관, 신발, 빛, 냄새, 말, 습관, 마음. 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재물운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바로 현관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문을 열고 그 공간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익숙하게 지나치지 말고 새로 보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답답합니까? 어둡습니까?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까? 뭔가 무겁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흐름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우십시오. 흩어진 것을 모으고 뒤집힌 것을 바로잡고 먼지가 많은 것은 닦아주십시오. 너무 낡아서 기운이 다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흐름을 여는 행동입니다. 재물의 입구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빛을 켜십시오. 현관이 밝아지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사람도 밝은 곳에 들어서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도 그 빛을 따라 들어옵니다. 낮인데도 어두운 집이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밝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십시오. 오래된 것, 깨진 것, 쓰지 않는 것,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며 미뤄둔 것, 이건 모두 흐름을 막는 요소입니다. 현관은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네 번째, 작은 상징을 두십시오. 식물 하나, 깨끗한 매트 하나, 정갈한 장식 하나. 너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고 맑은 느낌이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빠르면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작게라도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지고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를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결국 돈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입니다. 내일 아침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오늘은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린다. 오늘은 내가 받는 쪽으로 서보겠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오늘도 괜찮았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왔다. 이만하면 잘 버텼다. 이건 아주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변화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큰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현관 하나, 말 한마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꾸면 흐름이 바뀌고 미루면 그대로 멈춥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흐름 위로 들어옵니다. 정리된 자리,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말, 맑은 공기, 이런 곳으로 기회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그 흐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빛을 켜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바꾸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편안한 흐름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조금 더 안정된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돈이 예전보다 덜 새고 작은 복이 조금씩 쌓이고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꾸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미루면 그대로 멈춥니다.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